제가 바이크 입문기에 스쿠터는 앞편에 뭐 이미 녹화를 해서 영상을 올려놨고요. 바이크, 모터사이클에 입문한 계기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스쿠터 때 얘기를 했죠. 친구한테 빌려준 돈 때문에 이자로 받았던 게 100cc짜리 스쿠터였다고. 네, 대만산. 그러고 결정적으로 이제 모터사이클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PS250, 혼다 PS250이라는 스쿠터를 타다가 이제 제주도에 혼자 인천항에서 배에다 싣고 넘어가서 뭐 천백고지를 올라가고 뭐 하면서 관광 버스를 추월 못하는 상황에 매연만 맡으면서 천백고지 끝까지 올라간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은 위험한 건데 그래도 뭐 끊임없이 매연만 맞고 따라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에 올라가면 모터사이클에 입문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배기량이 높은 스쿠터? 근데 뭐 그때 당시 딱히 뭐 티맥스나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탈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냥 매뉴얼 바이크에 입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다짐 아닌 다짐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또 인터넷을 검색하고 뭐 여러 브랜드를 뒤져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금색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나왔던 혼다의 CB600 호넷이 있었어요. 물론 신형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네 바로 또 샀죠. 바로 CB600 호넷을 사서 그래도 다행히 스타트할 때 시동을 몇 번 꺼먹지 않고 집에 잘 와서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와 동네를 천천히 정말 발인이 최초 입문이 혼다 CB600 호넷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조심히 천천히. 근데 제가 미들급을 산 건 좀 잘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들급의 공차 중량과 미들급의 그 토크나 파워 뭐 이런 것들을 발인이었던 제 입장에선 컨트롤하기가 좀 더 양호했죠. 편했고. 그랬다가 중간에 어떻게 또 BMW 모토라드랑 연결이 돼서 잠깐 뭐 일주일 넘게 K1200S를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다 CB600 호넷을 뻘 타고 다니던 놈이 와 K1200S를 타고 집까지 오는데 그게 이제 한남동에서 받아가지고 아니다 그땐 사무실이 대우빌딩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 근처에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걸 렌트를 해주는 사무실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희동까지 오는데 뭐 악셀을 개도하는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오버리터급을 미들급 타다가 이런 세상이었구나 하면서 정말 조심히 얌전히 뿅뿅뿅뿅 거리고 오다가 악셀 한번 오픈하는 순간 다시 놀래서 또 뿅뿅뿅뿅 그리고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BMW도 또 맛을 봤고요. 발인이 시절엔 맛을 본 거지 그 특성과 어떤 라이딩 스킬이 업데이트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참 그러기 모자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 눈이 보배라고 겨울에 이게 한 2007년도에 제가 CB600 호넷을 샀을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겨울에 또 인터넷이 문제였죠. 가와사키 G1000 네이키드 G1000 바이크가 또 신형이 나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라임 그린 색깔에 봄이 되자마자 올바이크 한남동 올바이크에 가서 G1000을 샀죠. G1000을 사는데 그때 G1000을 막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고를 때 이제 저와 지금도 이제 가끔가다 같이 투어를 가고 저한테 투어의 A부터 Z까지 알려준 김태현이라는 동생을 또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 친구 당시 GZR 1400을 탔었는데 그 동생이 제가 G1000을 보고 있으니까 그럴 거면 그냥 GZR 1400 사시죠. 뭐 거기서 거길 텐데. 하지만 저는 이제 온 정신이 G1000에 가 있으니까 G1000을 사고 김태현이라는 동생 때문에 여러 투어팀에 어울리면서 그 동생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동생은 GZR 1400을 타요. 제가 아무리 발인이라고 해서 뭐 이제 처음에 몇 달이나 뭐 반년까지는 제 속도나 뭐 딱 그 스타일에 라이딩 스킬에 맞춰서 태주지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면 그 친구도 점점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앞에서 달리는 동생도. 그래서 결국엔 G1000을 타다가 5개월 만에 아니다 4개월 만에 GZR 1400도 삽니다. 그때 미쳤나봐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은 아니죠. 하여튼 그때 혼자 살고 뭐 총각대였으니까 하여튼 GZR 1400까지 갑니다. 미쳤어요.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G1000과 GZR 1400 가와사키 미친 거예요. GZR 1400도 블랙 에디션을 샀었는데 라임 그린이 없었어요. 그 당시엔. 그리고 3박 4일 투어에 껴서 한 방에 길들이기 투어를 끝내고요. 1200km 달려가지고 그리고 올바이크에 다시 맡겨서 전체 카우를 라임 그린으로 도색을 합니다. 미쳤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젊었어. 그런 짓 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하여튼 또 GGR 1400으로 입문을 하고요. 그 동생과 여러 투어팀 그리고 여러 동호회 모랄들. 네, 저는 그래서 요즘은 어느 동호회도 가입 안 하고 아는 사람들을 몇몇만 또는 저랑 라이딩 스킬이 좀 잘 맞고 성격도 잘 맞고 그리고 엉뚱한 데 가자고 안 조르고 뭐 이런 분들 맞는 분들하고만 이제 바이크를 타는데요. 하여튼 뭐 그 모든 과정을 그 2008년식 GGR 1400과 지청과 함께 많이 겪었어요. 단연간. 그 동생 김태현이라는 동생이 또 이제 모토구치 V7이 그때 인증이 나기 힘들었는데 딱 하나 제대로 난 게 있다고 해서 또 그게 한 2010년쯤 될 거예요. 그때쯤 이제 모토구치 V7도 구매를 했어요. 그 전에 지천은 팔았죠. GGR 1400 같이 그 고속 투어러만 타다 보니까 저속 또는 이 클래식 바이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는 기변병이라고 아시죠? 기변병이 이렇게 뭐 이렇게 중증으로 오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가끔 타 장르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브랜드 또는 아니면 이제 대륙이 다른 일본제 바이크 아니면 유럽제 바이크 아니면 미국 바이크 뭐 이렇게 그 특성마다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궁금할 때 이제 기변병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모토구치 V7을 사서 또 2011년쯤에는 혼자서 좀 원래 혼자 투어 잘 안 가는데 최근엔 좀 많이 다녀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튜브 촬영 때문에도 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2011년에 혼자 전국의 습지, 전국의 갯벌 생태공원을 도는 투어를 했었죠. 혼자 열흘간. 그래서 클래식 바이크나 이 올드스쿨 바이크에 대한 애정도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느림의 미학 이런 거구나. 아, 혼자 이렇게 천천히 달릴 수도 있는 거구나. 혼자 투어 가도 뭐 말도 안 되는 상황 말고요. 내가 정말 방어 운전하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투어를 다닐 수도 있겠구나를 배웠고 솔로 라이딩에 대한 재미도 그때 많이 느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솔로 라이딩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네. 부지불식간의 사고는 날 수 있고 사고의 뒤처리가 솔로 라이딩 땐 정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러다가 2012년쯤에 이제 일제 바이크 이제 탈 만큼 타다가 물론 뭐 스즈키나 야마하를 깊게 타지 않았지만 야마하는 계속 스쿠터로 탔었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스즈키는 또 이제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정말 또 친해지게 됐는데 아 내가 왜 이 브랜드를 몰랐을까 안 탔을까 이런 후회도 하면서 anyway 그러다가 모토구치 V7이라는 이탈리아 바이크를 타니까 이제 이탈리아 쪽 바이크가 궁금한 거예요. 듀카티는 뭐 원체 듀카티스트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매니아층들이 많으니까 MV 아구스타는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하던 차에 MV 아구스타에서 3기통 네이키드를 만들었어요. 네, 브루탈레 675라고 3기통을. 그래서 청담동에 가서 지금은 너무나 친해진 형이 됐죠. 윤순영 대표님을 만나서 이걸 사고 싶다고. 저는 뭐 연예인이라서 뭐 스폰 받고 협찬 받고 DC 받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제가 구매해서 제가 탈 건 내 돈 내산이니까. 그래서 시승해볼 수 있냐고 그래서 시승을 딱 했더니 브루탈레 675가 그 당시로도 공차 중량이 되게 가벼웠어요. 브레이크도 잘 들고 물론 앞서스는 멍텅구리 서스였지만 세팅이 너무 잘 돼서 제 체중이나 제 체격에서는 전혀 부담감이 없었고요. 남들이 볼 땐 좀 야, 넌 네 등치에 바이크가 좀 작다라는 말은 하셨지만 제가 탈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구매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GGR 1400이나 뭐 V7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처분이 됐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탈리아 바이크와 다시 시즌 2가 벌어진 거죠. 모토구치가 아닌 MV 아구스타와 3기통의 회전 질량과 3기통의 특성 그리고 MV 아구스타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아우라. 물론 듀카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바이크는 참 얘네 이탈리아 거 맞구나라는 그런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타보시면 안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브루탈레 675 중간에 또 이제 야마하 XR400이 또 잠깐 그때 당시가 이제 V7 이후로 클래식 바이크에 대한 이 뭐랄까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클래식 바이크, 원초적인 바이크에 대해서 너무 깊게 꽂혀 있어서 그때 또 야마하에서 SR400을 소량 수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호차로 냉큼 가서 샀는데 그럼 뭐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특성을 알았어요. 정찬 너는 토크가 없는 바이크는 잘 못하는구나. 잘 못한다기보단 그러니까 싫어하는구나.
그쵸. SR400은 SR400만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건데 그 아이덴티티 중에 제가 대단히 바이크를 타면서 중요시하는 토크가 없더라고요. 예. V7도 클래식 바이크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밀어주는 토크감이 있었는데 물론 그 750cc나 되고 근데 이 400cc의 완벽한 클래식에선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더 나이가 먹고 더 바이크 라이프가 길어지고 더 이렇게 토크나 스피디한 바이크들을 많이 타보고 나면 또 SR400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당시엔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브루탈레 800까지도 가다가 800 갔죠, 결국엔. 네. 675가 너무 재밌으니까 800도 더 재밌겠지? 배기량이 올라가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배기량만 좀 올라갔지. 뭐랄까 정말 경쾌하고 발랄하고 앙칼진 맛은 675가 정말 최고였어요. 675가. 네. 그렇게 타다가 2016년에 다시 GGR 1400을 삽니다. 물론 중간에 뭐 K1300R 뭐 기타 등등의 바이크들은 시승이나 뭐 주변에 뭐 형 동생 것들을 뺏어서 타본다든가 하면서 많은 바이크들은 계속 눈동냥으로 타 제꼈죠. BMW니 뭐니. 네. 그러면서 이 특성 저 특성 알아가면서 그 의외의 바이크도 만나고 뭐 BMW의 800cc 시리즈 중에 뭐 그런 바이크들 정말 가성비 너무 좋고 잘 달리고 경쾌했고 하지만 스타일은 내가 원하지 않는 뭐 이런 거였던 느낌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차후에 이제 제가 여러 모델들을 계속 리뷰하고 시승기를 일기 형식으로 올리면서 제 추억과 결부시켜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GGR 1400으로 구매를 해서 지금껏 갖고 있죠. 그 친구는. 네, 알게 모르게 여러 튜닝을 해놔서 기변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튠해놓은 것들이 막 가슴에 와닿고 뭐 막 이래서 네, 지금은 제가 원하는 그 상태거든요. 네, GGR 1400이.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네이키드와 클래식과 그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저는 그런 병이 있나 봐요. 네이키드와 클래식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되게 현대적으로 넘어갔다가 꼭 한 번씩 네이키드와 클래식 또는 그 뭐 요즘 또 네오 클래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망 때문에 또 기변은 아니에요. 하나를 더 샀죠. CB1000R. 네. 네오 클래식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네, 저는 또다시 혼다. 네, CB1000R. 그렇게 되고, CB1000R은 또 뒷서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나중에 그건 CB1000R만 따로 한번 다루든가 할게요. 튜닝의 끝은 뭐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 아니다. 튜닝의 끝은, 서스 브랜드 중에 뭐뭐뭐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로 튜닝도 해보고, 뭐, 그랬죠. 그러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GGR 1400 갖고 있는데. 하여튼, 대충이에요. 네, 중간중간 정말 다 드러냈어요. 드러내고 제 바이크 라이프에서 모터사이클 쪽의 그 대충적인 흐름 제가 6개월,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바이크들만 읊어드린 겁니다. 뭐 중간에 뭐 짧게 2달, 뭐 짧게 1달 이런 것들 다 뺐어요. 다 빼고 네. 길게 심지어 이제 뭐 5년째 갖고 있는 바이크도 있죠. 네, GGR 1400 지금 2016년형이니까 5년째 갖고 있죠. 내년 되면 6년째고요. 그렇게 되고 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뭐 별로 재미없는 지루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네, 배우 정찬의 바이크 라이프 중에 모터사이클의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 왜 그러냐고요? 네, 그냥 가벼운 교통사고에 의해서 개방골절이 돼서 핀을 박고 있는데요. 네, 잘 낫고 있습니다. 뭐 피할 수는 없지만 가끔가다 피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은 하지만 가끔가다 사고는 벌어지잖아요. 네, 여러분도 안전운전하시고요. 고맙습니다.